내가 면책 불허가 사유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파산관계인 조사 절차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런 행위했는데 돈 얼마 낼 수 있으니까 그 돈 낼게요. 면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희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후입니다. 오늘은 영상 주제가 개인 파산 신청했는데 돈을 내야 면책? 네. 이에요. 네. 아니 저희가 개인 파산은 채무를 모두 탕감받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돈을 내야만 면책을 해준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네, 제목 보고 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 네. 실제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면책을 받기 위해서 돈을 일정 부분 내고 면책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개인 파산은 돈으로 내가 뭘 내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서 다 정리해서 그 재산 정리한 돈만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면 뭐 면책을 받는 제도죠. 근데 개인 파산에서도 재산을 다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일부 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재산은 없지만 돈을 내야만 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이 개인 파산에서 돈을 내야만 면책을 해주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좀 예를 들어주세요. 이거는 첫 번째로는 그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파산 절차에서 그게 환가해서 채권자한테 배당해야 되는 재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분께서 이 재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산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돈을 차라리 얼마 내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 보험 해약 환급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보험 해약 환급금이 한 1,0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보험을 해약해서 그 돈을 찾아서 채권자한테 배당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런 방법은 잘 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내가 젊었을 때 들면 보험료 좀 싸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게 계속 새로운 상품이 나오지만 옛날 보험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내가 아픈 병에 걸리시거나 뭐 질병에 걸리시거나 이런 분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재가입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그분한테 보험을 내가 해약해서 환급금을 찾아서 나눠주겠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유지하게 해주면서 대신 해약 환급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돈으로 좀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원에 돈을 일부 내야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네. 돈을 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네. 다른 경우는 또 없을까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빈도수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사실은 생기고 있어요. 더 많아요? 파산관제인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면책 불허가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원칙적으로 면책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깐깐하신 분 같으면은 불허가 개인회생으로 다시 하세요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파산관제인들이 그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 일부를 돈으로 내고 면책을 받아라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량면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재량면책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릴 때 재량면책은 많은 부분이 돈을 내고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해요. 뭐 재량면책이 다 돈 받고 면책해주는 제도는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일정 부분 돈을 환수를 하시고 면책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이 빈도수로는 훨씬 많아요. 뭐 대표적인 거 너무 많이 말씀드리지만 편파변제. 통장거래내역 다 뒤져봤더니 뭐 가까운 지인들, 친척들한테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최근에 처분한 재산으로 먼저 빚을 갚아주고 오셨다.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재산 처분했는데 역시 그것도 잘못 사용하셨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보험 계약자 명의 돌려놓으신 거, 임대차 계약자 명의 변경해 놓으신 거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돼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크지 않다고 하면 법원에서 다 면책 불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도 거기에 사용한 돈 중에 일부 금액을 돈으로 내고 채권자들한테 그만큼 배당을 하고 나서 면책을 받자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때도 역시 내가 돈을 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돈만 내면 모두 재량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파산관계인하고 조사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가 발견돼서 아니면 일정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환수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못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돈만 내면 면책을 받을 수 있냐 이건 또 아니죠. 내가 면책 불허가 사유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파산관계인 조사 절차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런 행위했는데 돈 얼마 낼 수 있으니까 그 돈 낼게요. 면책해 주세요. 이렇게 안 되죠. 그렇겠네요. 예, 면책 불허가 사유의 경중을 따지시겠죠, 당연히. 행위의 경중이 과하다, 너무 과하다. 사치 낭비를 했는데 그게 너무 과하다. 뭐 통장 내역을 보고 카드 사용을 봤더니 이분이 채무가 5천인데 그 중에 대부분을 뭐 술집에 다니면서 술값으로 탕진했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는 데서 탕진했다. 뭐 주식 코인이 너무 과하다. 이러면 당연히 이분은 재량 면책 해당도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돈 내면 면책해 줄게 이런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돈만 내면 다 면책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경중을 따지셔서 이분을 일부라도 돈을 받고 면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면책 불허가를 하고 개인회생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실지는 법원 파산관계인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돈을 내고 면책받을 수 있는 경우에 네. 이 절차가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신 채무자분한테 돈을 일정 부분 환수를 해서 채권자한테 배당을 해주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면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면책 받기까지도 기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일반적인 사건보다 당연히 이렇게 돈을 내고 환수를 당하고 면책을 받아야 되는 사건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모든 분들이 파산 신청을 하시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면책받는 건 아니다. 돈을 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